균형 잡힌 식습관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식단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는 어떤 슈퍼푸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우선 블루베리부터 시작해봅시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기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슈퍼푸드는 치아씨드입니다. 이 작은 종자는 지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치아씨드는 물과 만나면 젤리 같은 형태로 변의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퀴노아 역시 눈여겨볼 만한 슈퍼푸드입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두루 포함되어 있어 채식주의자에게 특히 유용한 대체 단백질원입니다. 글루텐이 없어 소화 장애를 유발하지 않으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제공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케일을 소개합니다. 케일은 비타민 C, K, A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어 해독 작용을 지원합니다. 신선한 케일 샐러드나 스무디는 식단 에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지수를 안정시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매일 다양한 슈퍼푸드를 조금씩 넣어 식사 플랜을 짜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몸과 마음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 또한 뚜렷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늦잠을 자던 김철수 씨는 문득 자신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는 점차 따뜻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나친 무리한 다이어트나 격렬한 운동 대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를 선택했다. 철수 씨는 걸었다. 처음에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천천히 거리를 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걷는 모습을 보며 그저 평범한 산책을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마음속에 굳센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주변 경치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며 그는 걷기의 매력을 점점 알게 되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걷기는 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그의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레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이제 단지 걷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걷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철수 씨는 걷기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멀리 있던 차림새를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느릿느릿 걷기도 하고 때때로 경쾌한 걸음으로 달려보기도 했다. 걸을 때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체력도 점차 좋아졌다. 처음엔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던 그가 이제는 점점 더 오랜 시간,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그는 자신감이 붙었다. 길을 걸으면서 들리는 새소리나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새로운 경로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도심 속 숨은 공원을 찾아내기도 하고 틈새 골목길을 지나며 숨막힐 듯한 도시의 활기를 느끼기도 했다. 걸으면서 만난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은 그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넓혀주었다. 어느새 철수 씨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는 매일 자신의 걸음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가꾸고 있었다.
정해진 목표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 그저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다. 철수 씨는 이제 매일 걷기를 통해 삶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소중한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고 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큰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자연스레 새겨졌다. 걷기는 그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가치를 선사해 주었고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부터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강 미신은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런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났고 왜 피해야 하는지를 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 가래식입니다. 예로부터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이유는 체온을 올려주고 땀을 흘리게 하여 몸에 독소를 배출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뜨거운 국물이 일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사법이 감기 회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이야기는 음식과 관련된 진실과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며 모든 종류의 지방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방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방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및 견과류 등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지나치면 좋지 않지만 적절한 양의 불포화 지방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을 배제하기보다는 지방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 2리터의 법칙입니다. 좋은 신체 기능을 위해 우리는 매일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무조건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날씨, 활동량,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은 각기 다릅니다.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단기간에 섭취할 경우 신체는 오히려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저나트륨 혈증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의 갈증 신호를 잘 관찰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물을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법 같은 해답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특정 음식만을 섭취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데 예를 들면 바나나 다이어트나 그레이프프루트 다이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균형하여 장기적으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건강 상식들에 근거하여 생활하기보다는 최신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항상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터넷에는 수많은 가짜 건강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친구 수지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정보를 찾다가 매우 혹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는 특정 허브차를 마시기만 하면 금방 살이 빠진다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차를 구입했고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2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던 수지는 다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기사는 실제 전문가의 조언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그 사이트에 제공된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얻을 때 몇 가지 기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첫째,
출처를 확인합니다. 기사나 글의 작성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 해당 사이트가 발표한 이전 글의 신뢰도는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나 의학 전문가의 조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근거를 따져봅니다.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나 연구 결과가 있으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출처와 비교 검토합니다. 동일한 정보가 몇몇 다른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넷째, 댓글이나 후기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짜 댓글이나 조작된 후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식적인 주장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주장은 대부분 신뢰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수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인터넷의 건강 정보들을 구분하게 되었고 덕분에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그녀는 허브차 같은 음료의 소비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썰은 수지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접하는 건강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하는 바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을 갖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